362기 지정 트랙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로 노약자도 갈 수 있는 두 코스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번 주 추천드렸던 무의도 둘레길에 대해서 보강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무의도 둘레길을 제가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가는 코스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그 코스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구간은 많이들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개통이 된 구간들이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원래 기존의 이 등산로입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진 둘레길들이 이런 둘레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많이 가보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겠다 느끼시는 분들은 이 큰 무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안 둘레길 1코스, 2코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렇게 둘레길을 따라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도 이게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의도 북쪽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유료 주차고요. 여기가 무료 주차이기 때문에 여기 대신 다음에 한화계 해수욕장에서 여기 길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만조 때는 길이 좀 사라집니다만 웬만하면은 여기 이제 잠바이들을 넘어가면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시고 해수욕장 끝으로 간 다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내려오시거나 여유 있으시면은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이번 주는 도심 속에 있는 산들을 테마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알고는 있었고 답사도 몇 번 했지만 이곳이 토요트랙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처음은 이제 강서구에 있는 우장산과 봉제산입니다. 봉제산 둘레길만 하면은 한 7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우장산을 간 다음에 여기 강서구청을 지나가는 도로를 그냥 건너가기 싫으신 분들은 봉제산만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진행은 이 우장산역에서 내리신 다음에 우장산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우장산 같은 경우에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천드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장산은 따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좀 짧습니다. 한 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진행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봉제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큽니다. 한 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내시 한복그리 하기 하시면은 7km가 조금 넘기 때문에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신 다음에 아침에 산책으로 식욕을 돋우고 아침 식사하시고 약간 늦은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봉제산을 둘러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하철은 아마 5호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갈 때도 5호선, 내릴 때도 5호선, 탈 때도 5호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산길 구간이 한 9km에서 한 13km 정도, 최대로 막 한복거리기로 다 걷게 되면 한 13km 정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추천드릴 지역은 강동 그린웨이 일길이고요. 고자산, 뭐, 일자산, 뭐,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명일역부터 이렇게 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거 아까 추천드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서구청 갔다가 우장산으로 해서 이렇게 까치산역으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린웨이는 명일역에서 고덕산, 그다음 명일 근린공원, 그래서 일자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고요. 요 길이 조금 부담이 되시면은 일자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다음에 여기에 또 역이 있어요. 9호선 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명일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코스예요. 자, 이제 두 코스 다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아주 쉽고요. 노약자도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시냇길을 좀 지나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가나.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내가 산속을 간다라는 마인드가 아니고 도시 탐험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기수의 하구봉 우회길을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관악산 가신 분들 보시면은 하구봉을 일자로 내려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아마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쉽게, 나이 드신 분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만 그랬다고 후기로 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서울권에 노약자 갈 수 있는 코스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기수에 이제 추천드린 지역은 서울권 이외의 지역은 색다르거나 꽁쳐놨던 멋진 코스들을 많이 풀어냈거든요. 특히 강원 지역을 두 군데 제가 추가로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 서울권에 좀 쉬운 코스 말고 좀 색다른 코스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꽁쳐놨던 강원 쪽 코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쉽고요. 내가 모르는 서울을 탐험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요. 이 계절만 유일하게 갈 만한 코스입니다. 이게 이 계절에 엄청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봄이 되면은 시내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가기 어렵고요. 이 코스는. 여름에는 도심에 너무 더워서 가기 힘들고, 겨울에는 이제 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앙상하기 때문에 볼품이 없는 코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이제 찐 가을 때는 단풍 보러 가기 바쁜데 이제 이런 코스를 가긴 좀 그러니까 딱 지금 시기에만 그나마 좀 갈 만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 강동구 탐험하고 싶으신 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너무 일자 진행을 할 경우에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 주파의 목적만 있었다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코스가 조금 본인에게 버거워서 이걸 주파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약간 산책을 하고 내 발걸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심지이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갈 때 너무 막 등산 장비나 뭐 이렇게 어, 막 등산복 이런 걸 입고 가면은 여기 산책하러 오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점만 주의하신다면 그래도 좀 색다른 코스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 서울권에서 가고 싶으신 뭔가 좀 깊은 산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수는 북한산이나 남쪽으로는 하남 검단산 한번 가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어, 숲속에 있는, 도심 안에 있는 숲 코스이고요. 만약에 산을 좀 원하신 북한산이나 검단산, 이거를 이번 기수에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